위원장 동지 감옥 한번 보냅시다. 본부장님도 여기 앙쳐놓고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은 빨갱이다. 근데 저희들 왔다고 해서 너무 무거운 주제를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이제 윤석열 계엄 청산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 김동국 위원장님께서 5월 19일 결의대회 때 화물연대에서 안종임제 제대로 다시 추진하겠다. 현장의 투쟁력을 모아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는 뜻을 밝혀주셨는데요. 이제 대선 이후에 화물연대가 이제 나아가면서 다시 승리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주실 본부장님들 네 분과 수석님 모셔봤습니다. 저는 충남지역 본부장 유무덕입니다. 화물연대 본부 수석 부위원장 변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동기들 반갑습니다. 포항지역본부장 장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지역 본부장 김명섭입니다. 요번에도 저희가 이제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지난 5월 16일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임제 제도입하는 거 추진하고 품목 확대랑 실효성 확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자 하고 화물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방안들 마련하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중심적으로 했는데요. 얘기를 하기 전에요. 네. 요번에 이 화라산이 요번에 뭐 수석 부위원장님과 본부장님들 이렇게 같이 처음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 왔다고 해서 너무 무거운 주제를 전에 보니까는 좀 편하고 묻고 뭐 노래도 불러가면서 네. 녹화를 했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포항 본부장님은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신경 많이 썼어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책협약에서 좀 의미 있게 보셨다.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서 아쉬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좋았지만은 또 한편에 걱정도 돼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화물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자 하니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전 또한 그랬거든요. 정책 협약을 맺으니까는 당장은 좀 안전임제가 되는갑다 이런 착각을 약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조합원들이 우리 대의원대에서 앞전 대의원대에서 정책 협약서를 PPT로 떼줬잖아요. 예. 대의원들이 카메라로 찍어간다는 자체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뭐 노동계 뭐 화물연대하고도 정책 협약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고 보고 우리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의 조합원들이 착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봐요.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안전임제를 반드시 이번에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본부장님들이 그 역할들을 현장에서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뭐 본부장님도 여기 앙쳐놓고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언론도 계속 안전임제에 대해서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다 된 것처럼 약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사측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만은 또 다른 그 지켜내기 위해서 또 투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시절에 정책 협약을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닌 또 새로운 시작이고 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어쨌든 안준호님을 계속 지속적인 품목 확대를 추진해 왔었고 또 그 결과물 조그마한 결과물이 정책 협약에 서명함으로써의 나왔다라고 뭐 저는 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약속은 했죠. 예. 약속은 했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약속대로 지켜지게끔 하려면 뭐 수석 동지가 압박은 했지만 또 투쟁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 약속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얻어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
본부장들 앉혀놓고 좀 어려웠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당론으로 안전운임제는 뭐 당론으로 채택이 된 거고, 근데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뭐 대통령이 됐던 안 됐던 저희들이 원하는 건 품목 확대, 전차종, 그리고 그 화주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얼마만큼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 이게 관찰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현장에서 투쟁을 또 준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힘있게 내야 되지만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또 많이 되고 또 열심히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이 볼 때는 다 이거 본부장들 짜고 조직 동원을 하고 짜고 오는 거. 근데 진짜로 조직 동원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게 최고 좋은데, 그래서 그런 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노동조합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꿋꿋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본부의 조직실장님과 조직국장님이 또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실 인천까지 피켓팅하러 갔었어요. 그 가가지고 우리의 요구안을 피켓팅하고 이재명 후보가 저희들을 보고는 감에서는 엄지척도를 해주고. 정확하게 저희한테 엄지척한 거 맞죠? 네, 맞아요. 이재명 후보와도 정책 협약을 맺었지만은 이번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도 이제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였죠. 권영국 후보와도 이제 정책 협약을 5월 22일에 맺었고, 요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희 총연맹에서도 그렇고 사실 화물연대 안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좀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또 현장을 좀 이끄시고 조합원분들께 바로바로 이야기를 좀 들으시는 입장에서 좀 어떤 신경이 좀 드셨는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네, 이거 내 손은 손가락인데 네. 참 좀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리고 이번 그 대선이 좀 특별한 대선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계엄 세력,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국민들한테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고 싶지만 현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놓고 지지하지 또 못했다.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금방 이제 박재하 동지도 이야기했지만 총연맹 차원에서도 어떤 정치 방침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마음은 진짜 우리 안전운임도 제대로 된 안전운임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노동자들,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 공약들이 많았는데도 진짜 실질적으로 지지해주지 못한 게 현실에 나왔잖아요. 플러스로 1%도 안 되는 예. 그 플러스로 나왔죠. 이제 좀 가슴 아프죠.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호주 운수노조에 초대를 받아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니까 노동자는 참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봐요. 노동당이 거기서 대통령이 돼야만이 예.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정책과 이것을 바꿔갈 수 있으니 거기에는 호주 운수노조는 이제 법적으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들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과연 우리 화물연대는 언제쯤 이게 될까 하고 하니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완성이 돼야만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 뭐 호주 운수노조가 우리가 뭐 회의를 하고 이후에는 식사 초대해서 가는데 상원 의원이 직접 와가지고 그 식사 초대를 해줬어요. 하면서도 아주 그 사이가 참 돈독해요. 그리고 호주 운수노조는 뭐냐면 이거 호주 운수노조를 그때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국회의원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소환제라는 게 있어요. 예. 노조에서 소환하면은 끝인 거예요, 그게. 노조 대표로 나가. 네. 그래서 노조 대표로 해서 국회의원 상원의원 되더라도 변질을 못하는 거예요. 변심을. 예.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북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참 아픈 손가락이다. 그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고 그렇더라도
노동자들은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 해야 되는 게 뭐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뭐 내란 척기를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되냐, 아니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되냐. 그래서 뭐 어떻게 변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우리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오늘 질문 자체가 진짜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되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선거가 끝났죠. 예, 선거가 끝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49%로 당선되고 역대 최다 득표 수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리고 300만 표 정도 차이 나는 걸로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한 42%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예상하시던 그 결과였나요? 저는 포항에 어쨌든 불경에서 살고 있지만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포항 가서 어떻게 어쨌든 그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12월 3일 어쨌든 그 계엄을 선포해서 제가 그 이후에 뭐 집회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가 항의성 집회도 있지만은 우리 안전운임제를 목표로 해서 집회를 독려를 하고 이렇게 그 서울 상경 집회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현장 조합원이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예. 전화가 오셔가지고 본인은 이제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잘못된 점, 그리고 우리 지도부의 잘못된 점, 그래서 왜 정치 집회에 우리가 왜 참석을 해야 되느냐, 동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 갑자기 우리 동지님이 본부장은 빨갱이다. 그래서 순간 저도 당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또 본인의 정치 성향을 또 존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또 우리 지도부로서 또 설명을 또 정확하게 못 들었던 점이 있어서 또 우리 또 동지님이 또 이런 오해를 하셨다는 것 같다. 그렇게 그냥 뭐 에피소드 웃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 그 조직 내에서도 우리 조합원들도 괜찮아요. 뭐 보수 성향이 계시고 또 진보적인 성향이 계시고 또 그런 것도 존중해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만들어 가면 좋겠다. 네. 하여튼 저는 갑자기 빨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 지역하고 또 거꾸로 또 같은 에피소드인데 우리 조합원이 전화 왔어요. 예. 조합원을 징계를 해달래. 예? 왜? 국힘을 지지한다 이거. 식사 자리에서 조합원들하고 같이 여러 명이 식사를 하는데 누구누구가 국힘을 지지하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서로 존중하고 의견이니까 서로 의사니까 그렇게 좀 존중해줘라. 라는 그런 저희는 또 그런 네. 에피소드도 같은 내용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희도.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국정 운영 열심히 하려고 이제 초반부터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새 정부에 대한 어떤 바람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여태까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를 좀 많이 얘기는 했지만 지입제 문제라든지 그 공제조합의 문제들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제 노동기본권 이런 부분들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데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얼마만큼 좀 방영시키고 얼마나 이것을 만들어낼지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진짜로 화물 노동자들이 지금 뭐 나라도 망가졌잖아요. 어쨌든 네. 무역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뭐 화학단지에 있는 동지들이나 뭐 자동차 철강 동지들이 지금 그 안전운임제보다 이 물량이 없어가지고 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해소가 되고 진짜로 건설 경기도 좀 살아나면서 좀 나라가 좀 활발하게 좀 돌아가면서 우리 조합원들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제가 이 서울에 수석 부위원장 하기 전에 안전위임제를 실제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새 정부에 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운전수들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니 정말 이 안전위임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현재는 컨테이너 BCT 한정되어 있지만은 이 품목이 전체적으로 다 확산이 돼서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운전수들이 좀 제대로 된 운임을 받고 다닐 수 있도록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강은 내수 경제를 굉장히 많이 타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또 자연스럽게 또 안전운임제가 품목 확대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노동 정책이나 사회 전반적인 정책을 좀 잘 살피셔서 어쨌든 이번 22대는 그래도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했다는 이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뭐 1,400명 가까운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진짜 안전운임 시행될 때 네. 안전운임 적용받는 품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다 일반화물, 유통, 뭐 사료 막 예. 그런 거라 적용은 받지 못했었지만 현장에서 안전운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 하고 있어요. 네. 뭐 이 정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안전운임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내가 운송하는 전북의 조합원들 중에 운송하는 품목이 확대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안전운임이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일반 화물들이 또 꽤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운임 일몰되고 일반 화물 운임이 안전운임 있을 때보다 더 인하되는 거예요. 운임이.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이건 주제에 또 벗어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우리 저기 뭐 국도화 투쟁이 네.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싸워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 네. 싸워야 될 일이. 안전운임 이것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임 체계나 그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안전운임이 만들어지면 어떤 운임 체계나 그런 부분들이 품목은 아니지만 적용을 어느 정도 교섭에서 그걸 적용을 시키려고 교섭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되면 이제 투쟁도 적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남 조원영 본부장님한테 진짜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해야 돼. 예. 왜 그러냐면 국도화 파업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진짜 힘들 거다. 그래서 뭐 최악의 수까지도 고민을 했던 그런 파업이었는데 전남 동지들이 많이 협조해준 덕분에 좀 빠르게 끝났고, 어찌됐든 안전운임은 현장의 조합원들도 확대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재 관련된 현장의 조합원들이라 하면은 또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부산에 가면은 사실 안전인재 올해부터 하나 뭐 언제나 할 건데 빨리 해도 뭐 해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걱정하지 마라. 내한테 잡으려면 안전운임 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우려스럽고 현장의 분위기들이 잘못된 판단, 오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실 저도 현장으로 다니면서는 각인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기분은 좋지만은 약간 걱정이 되는 마음,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존재감 없는 또 분과위원장입니다. 철강 분과위원장이고, 그래서 특히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철강 사업장의 활성화를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6월 14일 우리 전남 지역본부를 시작으로 해서 철강 안전운송 원가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또
철강 안전 운송 원가에 반영될 수 있게끔 뭐 6월 14일은 뭐 전남, 그리고 15일은 포항, 그리고 또 우리 전북도 우리 철강 사업장이 있고, 우리 또 충남도 있고, 또 뭐 부산, 뭐 전국에 다 있습니다. 인천도 우리 철강 사업장이 있고, 그래서 차츰차츰 한 발부터 내들여서 좀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라요. 예. 현장 조합원들 철강공과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까? 이제 존재감을 키워야지. 아, 예. 하여튼 앞으로 존재감을 좀 키우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동지들한테 뭐 어떤 지금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니 뭐 지켜봐 달라는 말씀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빌려서 우리 조합원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전국에 컨테이너하고 BCT 조합원들 3년간 그 혜택 많이 봤어요. 뒤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안전운임제 관련된 올 하반기 뭐 투쟁도 뭐 기획하고 해야 되지만은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이나 BCT 하는 조합원들은 이제는 정말 앞에서 나서서 이 투쟁을 이끌어 가야 된다. 녹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진짜로 현장을 대표하는 그리고 현장의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둘러봐야 되는 본부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그 조합원 동지들이 오늘 이런 대화 내용들을 좀 편하게 좀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본부장들이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충남 본부장님이 저한테 그 주문을 하나 했는데 그 포항 본부장 말 너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그 또 제가 또 주전장께 그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오늘 그 주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또 동지님들 또 오해하시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오해 없었으면 하고요. 우리 개개인의 조합원들의 마음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본부장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지도부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동지님들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지금 뭐 물량도 떨어지고 운임도 떨어지고 현장에 조합원들이 안전운임 뭐 내가 운송한 안전운임 제 품목 확대 꼭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합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물연대 23년의 전통을 잊지 않으면 어떤 안전운임제든 어떤 법이 있기 전에 우리가 현장의 운임도 지키고 뭐 근로환경 지키고 다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초심만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고 안 되면 싸워야 되는 게 노동조합인 거잖아요. 싸우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동지 분명히 5월 19일 날 또 얘기하셨어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안 되면 투쟁을 하겠다. 저는 안 되면 위원장 동지 감옥 한번 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초심 잃지 않으면 우리 뭐 화물연대 현장 다 잘 지켜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기 전에 조합원 동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투쟁하자. 현장에서 봅시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구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화물항법 적폐 투쟁 결사 투쟁. 수고하셨습니다.